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 겨울방학 예비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는 독해, 어법, 답보형 특강이라는 걸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 예비고1,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뭘 공부해야 하나 굉장히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선 고등영어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부분 그리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독해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목요일에 어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1월 7일 개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독해 수업은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주요 내용은요, 단어 그리고 독해 백제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라는 것은 정말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1등급 맞고 싶다면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대표 예제, 백제를 골라서 수업 시간에 함께 같이 풀고요. 물론 과제로 나가는 이제 문제 수는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예제를 이제 백제를 이제 꼭 풀어보는 그런 특강이고요.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는 어법 핵심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서술형,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최대한 득점을 많이 하고 감점을 최소화하는지 그런 전략과 함께 이제 문제풀이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 이제 예비고1 시기 많이 사실 주 2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화요일 독해 그리고 목요일 어법 이렇게 듣는 걸 추천드리지만 정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전까지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이제 풀어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는 독해 그리고 어법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어법 이렇게 해서 분리수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고등영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영어라고 하면 보통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수능영어, 그리고 내신영어인데요. 우선 수능영어와 내신영어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특징들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영어는 기본적으로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처음 본 낯선 지문을 이제 풀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미 봤던 지문을 바탕으로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암기도 되어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마다 유형마다 푸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해 파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빈칸, 순서, 삽입, 뭐 장문 독해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반면에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요, 물론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 영어에 비해 어법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수능 영어는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나옵니다. 하지만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별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학교에서 굉장히 어법이 중요시되고 그리고 이제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지문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뭐 자사고,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학교 제외하고는 이전에 배웠던 이미 이제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지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학교별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출제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 출제 스타일이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학교별로 좀 좋아하시는 어떤 유형이라던가 그런 게 정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학생들이 딱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수능 뭐 내가 잘 보겠지. 영어는 특히 절대평가라는데 잘 보지 않을까? 뭐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요. 1등급 이제 비율이 아직은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6에서 8%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수능을 보고 왔어요. 직접 수험표까지 이제 접수를 해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근데 풀 때 딱 이제 들었던 생각은 타 과목 같은 경우는 4% 내에 들어야 이제 1등급이 되죠. 근데 풀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4% 안쪽까지는 확실히 아니다. 그 정도의 이제 난이도로는 출제가 안 되나 평소와 같이 뭐 7, 8% 내외 정도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고3 6월, 9월 각각의 1등급 비율을 보시면 90점 이상 맞았던 친구들이 6월에서는 1.47, 9월에는 1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결국엔 6월처럼 조금만 어렵게 출제돼도 갑자기 1등급 비율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는 다른 곳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탓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까지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수능은 1등급이 4%, 재작년 수능은 이제 7% 정도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는 거의 6, 7%, 6에서 8%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건 재수생, N수생이 포함된 비율이기 때문에 현역으로 생각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봤을 때는 현역 고3이면 거의 3% 정도라고 보시면 전교생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만 1등급 받는다는 겁니다. 한 반에서는 한두 명 정도라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고1 10월, 그러니까 최근에 마지막으로 봤던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이 2.7%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자사고 친구들,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1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10%, 정말 잘하는 학교라서 10%가 나온다고 해도 전교생 수로 따져보고 그리고 반에서 몇 명 정도 나오냐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정말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고1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1등급이라는 어떤 좋은 성적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 영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수능 영어는 이제 독해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단어를 가지고 구문 독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문 독해를 하면 이제 단순히 문장들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글이 전개되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들이 있을 때 헷갈리는 보기 중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학습을 해야 되고요.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독해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각 지문별로 주제, 즉 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만 알아도 어느 학교에서든 웬만하면 70% 이상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주제 그리고 글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 외에도 이제 수능 영어와 다르게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건 어법 그리고 영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수업은 각각 수능 영어와 그리고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능 영어 대비는 이제 미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를 보면은 주로 문제풀이로 이루어지지만 각 지문별 중요한 문장들은 이제 구문 독해 연습까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예비고1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상세한 어떤 독해를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법반에서 어법 개념, 핵심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이것은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강남권 이제 기출 문제풀이 이런 게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작 연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독해까지 이렇게 합하면 이제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를 굉장히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수업들이 사실 학원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김보영 선생님의 수업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중학생이니까 아직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미리 못 풀어봤을 수도 있고 조금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 많을 수 있습니다. 제 수업에 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된다. 그리고 내신은 이렇게 출제된다.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 혹은 벼락치기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오면은 해석 그리고 문법 개념까지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지문의 학습법을 이제 출제자 보영티에게 배우고 싶은 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1대1로 해석하는 스타일로는 더 이상 이제 고3 문제까지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 제 소개에 이제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 출제를 2019년부터 한 해도 안 쉬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출제자분들은 어떻게 정답 그리고 오답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답 근거를 이렇게 심어
놓는지 그런 걸 제가 직접 알려줄 테니 그런 걸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제한된 시간 내에 OMR을 작성하며 실전처럼 연습하고 싶은 학생.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요, 선생님 저 OMR을 하나 뭐 잘못 체크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1학기부터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시간 내에 딱 OMR 정확하게 작성하는 걸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매 수업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수능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수업 준비할 때랑 확실히 실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도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나 본인 방에서 편안히 공부하다가 실제 시험을 보면은 실제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독해 어법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독해는 미니 모의고사와 문제풀이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꼭 풀어봐야 하는 핵심 기출 100제를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풀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OMR 작성까지 해서 실전 연습이 되겠고, 그리고 문장별 해석뿐만 아니라 글 전체적으로 글쓴이의 어떤 주장, 주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독해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수능, 내신 모두가 대비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신이라는 것은 교과서 범위에다가 웬만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은 모의고사 지문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은 사실상 내신까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개념 학습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개념 학습까지 할 수 있고, 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중학교와 다르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실전 적용까지 가능하겠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학교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빈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을 위해서 꼭 풀어봐야 되는, 특히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빈칸, 순서 삽입 위주로 해서 필수 주요 기출을 배우고요. 구문 독해부터 지문 구조 분석, 정답 접근법, 오답 선지 분석까지 다양하게 문제풀이를 접근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수능이 단순 스킬로만 이렇게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답만 띡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답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의 요지, 흐름, 정답 근거 찾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OMR을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 위주로 특히나 조금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이 성적표는 단어 테스트 그리고 과제 점검 결과까지 합쳐서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독해 기출 예제를 학습할 때 제가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역시나 뭐 대의 그리고 해석도 중요하지만 정답 접근법 그리고 오답 피하기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빈칸 문제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각 보기를 골랐던 비율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정답이 5번이었는데 고른 학생들의 비율이 14%예요. 그럼 이 문제가 정답률이 14%, 찍는 것보다 낮은 확률이 나왔다라는 건데, 더 눈에 띄는 건 오답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오답 1, 2번을 24%, 26%, 3번을 뭐 17%, 4번을 17%. 이렇게 해서 정답을 가장 적게 골랐다라는 건 1, 2번 같은 게 굉장히 헷갈리게 정답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 2번 같은 오답을 제외하는지 그런 어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장들을 뽑아서 구조 분석하고 제가 같이 해석을 도와주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독해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법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꼭 출제된다라고 하는 탑 10 개념을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교재의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단순히 줄줄이 뭐 명사절 접속사 대신 요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표에서 오른편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을 같이 정리해 놨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능에서 올해 수능에도 나왔고요. 고1에서도 나왔고 고3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랑 what을 비교하는 문제가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대시를 배울 때 정말 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대과 what을 비교해서 배움으로써 실제 문제에서 두 개가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예문까지 학습을 함으로써 어법, 구문, 해석까지 같이 대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개념 학습을 한 후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어법 기출문제를 푸는데 고1, 고2 기출문제 10개년 문제를 총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10개년을 다 정리해도 학생들이 충분히 겨울방학 동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겨울방학 동안 고1, 2 기출문제를 전체 다 풀어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 유형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걸 풀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내신형으로 틀린 거 고르고 수정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내신까지 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제 객관식 유형으로 주로 푼다면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풀 때 그리고 개념을 배운 후에 좀 연습을 할 때는요, 워크북 형태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법상 얼맞은 것 고르기부터 해서 영작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엔 내신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어법 고르기부터, 그러니까 선택형부터 수정형, 그리고 영작까지 다 모두가 대비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차별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화요일 이제 독해 수업 같은 경우는 순서부터 작문까지, 어법 같은 경우는 동사부터 뭐 가정법까지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7주간 개념만 계속 배우다 보면 학생들이 좀 정리가 안 된다,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4차 시에 리뷰데이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모의고사에선 잘 안 나왔지만 올해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부터 내신까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저는 과제를 항상 과제만 잘 해와도 복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이 독해, 어법 각각 기준으로 일주일에 주 1회를 수강한다라고 하면은 7일이 이제 있죠. 그러면은 데이 1부터 5, 7일 중에 5일을 투자해서 숙제를 해와라.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라. 라고 해서 원데이 원아워 이렇게 과제를 정해놓고요. 구성은 기출분항부터 워크북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풀어오면 주로 틀리는 것들 혹은 질문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겨울방학 동안 총 2회 개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저는 빈칸이 어려워요. 혹은 빈칸을 많이 틀렸다. 혹은 선생님 전 관계대명사가 어려워요. 혹은 시험에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틀렸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워크북 연습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각 수업당 180단어를 외우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꼭 정리해야 되는 핵심 단어만 정리를 해서 암기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만 공부해도 사실상 고1, 2까지는 문제 없이 모르는 단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주 핵심 단어만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암기를 해오면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클리닉에 남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수업 전후 20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숙제를 못 해왔다, 혹은 테스트에 통과 못했다 라고 하면 클리닉에 와서 제 시험을 보고요. 혹은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히 조금 더 이제 클리닉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따로 이제 방문을 하면 클리닉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이외에 시간에 클리닉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시간이 조율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던 연락의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교 몇 등 했다, 혹은 이전에 잘 못 봤었지만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선생님 자료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연락이 오면은 저도 매우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이번 겨울방학에 듣는 친구들이 꼭 입학해서 선생님 덕에 3월 모의고사 혹은 뭐 이번 모의고사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